세상에는 우연이란 게 없다고들 합니다. 그날의 사건도 어쩌면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준비되어 온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네 과일 가게 김순자 할머니와 그녀의 아들이 맺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할머니, 오늘은 진짜 비 올 것 같은데 일찍 들어가세요. 괜찮아. 이 사과들 좀 더 팔고 가야지. 그해 봄은 유난히도 비가 많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과일 가게 앞 천막은 빗물을 이기지 못해 여기저기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낡은 천막 사이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눈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30년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시죠. 이제는 쉬셔야 할 때예요. 아들아, 또 그 소리구나. 내가 아직 정정하다니까. 아들 민우는 매번 어머니께 장사를 그만두시라 했지만 그때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이 된 아들은 이제 어머니를 충분히 모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이 과일 가게는 단순한 장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곳은 할머니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가 널 의대에 보낸 자리야. 내 아버지와의 추억도 우리 가족의 역사도 다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겠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눈가에는 늘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15년 전 돌아가신 남편, 그러니까 민우의 아버지를 떠올리실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이 앞치마 자락을 꼭 쥐었다, 폈다 하는 모습에서 그 그리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민우는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밤낮으로 병원과 가게를 오가며 두 집 살림을 하셨습니다. 한밤중에도 병실에서 졸다가 새벽이면 다시 청과물 시장으로 향하시던 모습. 아버지 병간호와 장사를 병행하느라 점점 야위어 가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아버지의 투병 기간,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도 할머니는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청과물 시장에서 과일 떼어 오는 것도 이제 힘드실 텐데. 아이고, 박 씨가 도와준다니까 걱정 말어. 내가 아직은 멀쩡하잖니. 할머니의 말씀과 달리 무릎 관절은 이미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청과물 시장의 단골 도매상인 박 씨는 15년째 할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그는 할머니가 무거운 과일 상자를 드시지 않도록 직접 배달을 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무릎 수술까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박씨 아저씨, 항상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민우 씨,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 같은데요, 뭘. 순자 씨 덕분에 제 장사도 더 잘 되는 거요. 그해 5월의 어느 비 오는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새벽 4시 할머니는 청과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가 약속한 배달 시간은 아침 7시였지만 할머니는 늘 직접 과일을 고르고 싶어 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순자 씨,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데 어쩌려고 나오셨어요? 제가 알아서 좋은 걸로 골라드릴 텐데. 괜찮아요. 좋은 과일 골라놓으면 박 씨가 가져다 준다잖아요. 나는 그저 과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날따라 시장에는 특별히 좋은 사과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빨간 사과들이 할머니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주문했습니다.
다음 날이 민우의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우 어릴 때부터 사과를 참 좋아했지. 할머니는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비싼 장난감이나 옷을 사줄 수는 없었지만 가게에서 제일 좋은 사과는 늘 민우의 몫이었습니다. 어린 민우가 사과를 베어 물며 환하게 웃던 모습, 의대 공부할 때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으면 살며시 깎아주던 사과 한 접시, 그리고 의사가 된 후에도 가게에 들를 때면 어김없이 찾던 사과까지. 그 모든 순간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평화로운 일상은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쨍그랑.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할머니의 손에서 사과 상자가 놓쳐졌고, 그것은 옆에 주차된 검은색 벤츠의 옆면을 긁고 말았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사과들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그리 깊은 흠집은 아니었지만 비싼 차량인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천둥 소리 같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차주인인 듯한 40대 남성이 커피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명품 정장 차림의 그는 분노한 얼굴로 할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부터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고급 차를 긁어버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보상이요? 하! 이 차가 얼만 줄 아세요? S클래스입니다. S클래스! 여기 도색만 해도 몇백은 들 텐데 당신 같은 영세상인이 어떻게 보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사 30년 해봤자 이 차 한 대 값도 안 될 텐데. 남자의 고성에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벌어진 소동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박 씨도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그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도와서. 당신은 누구시길 참견이에요? 이건 저와 이 아줌마의 일이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남자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빗방울이 그의 고급 양복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할머니를 몰아붙이다이네 차분하게 말했어요. 경찰 부르겠습니다.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눈물 짜내봤자 소용없어요. 당신네 가게 다 팔아도 수리비 못 낼 거려? 이참에 폐업하시죠. 어차피 이런 길거리 장사나 하시는 분이. 말끝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침착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민우였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새벽에 어머니를 찾아오는 그였습니다. 빗속에서도 그의 모습은 단정했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누구시죠? 벤츠 주인이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젊은 의사의 모습에 그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 과일 가게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민우는 천천히 자신의 명함을 꺼내들었습니다. 빗방울이 명함에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지만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이라는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 김민우라고 합니다. 벤츠 주인의 안색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기세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미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고 그의 자존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엄연한 기물 손상이에요. 의사 선생님이시라면 더 잘 아시겠죠? 법적 절차대로. 그럼 법적 절차대로 가시죠. 민우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위협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료실에서 환자를 대하듯 담담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제가 수술해드린 환자분이 마침 손해보험 대표이신데 한번 자문을 구해볼까요? 보험사에서는 이런 분쟁을 아주 좋아하더군요. 벤츠 주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빗방울이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더구나 어머님께서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런 스트레스성 사건이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보면 의료진의 소견서와 함께 치료비 청구도 가능하겠죠? 제가 직접 소견서를 써드릴 수 있으니까요. 민우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마치 수술 도구를 다루듯 정확하고 침착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CCTV. 그가 가리킨 방향에는 분명한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어머님께 위협적인 행동을 하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텐데요. 제가 아는 의료 전문 변호사분께 자문을 구해볼까요? CCTV 영상과 함께라면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벤츠 주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시 전까지 그를 감쌌던 오만한 태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작은 흠집이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꼬리를 내린 채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리는 박수 소리가 마치 작은 승리의 축포 같았습니다. 역시 우리 민우 선생님이야. 저 차주인 완전 기가 죽었네. 우리 동네 자랑이야. 하지만 정작 민우의 관심은 오직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우산을 펴서 어머니를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이제 그만 장사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할머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만 오늘처럼 위급할 때 우리 아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이야.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어머니와 아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과일 가게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민우가 보내준 운전기사가 과일 상자를 날라주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의사가운을 벗은 아들이 찾아와 어머니와 함께 과일을 팔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과는 제가 포장할게요. 아이고, 바쁜 사람이 왜 이러고 있어. 환자분들 기다리겠다. 제 환자분들만큼 어머니 단골 손님들도 중요하죠.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했지만 어미와 자식 간의 정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이야말로 이 각박한 세상을 버티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더욱 놀라운 일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벤츠 주인이었던 남자가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그때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실은 제 어머님도 시장에서 장사하세요. 그날 일을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크게 혼나고 말았네요.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그날 실수했으니까. 그 후로 그 남자는 할머니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과일을 사러 왔고, 때로는 커피도 한 잔 놓고 가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유명인사 되셨네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벤츠 사장님이 어머니 과일 가게 이야기를 SNS에 올렸다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실제로 할머니의 과일 가게는 작은 명소가 되어 갔습니다. 30년 전통의 인정 넘치는 과일 가게라는 제목의 SNS 게시물이 화제가 되면서 젊은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가장 좋은 과일을 골라주며 덤도 넉넉히 얹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가 여기 과일 진짜 맛있다고 하셔서 왔어요. 인스타에서 보고요. 한 여고생이 수줍게 말했다. 그래, 고마워. 이 포도는 서비스야. 방금 들어온 거라 아주 달단다. 할머니는 포도 한 송이를 더 담아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 할머니의 과일 가게는 동네를 대표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여러 세대가 함께 찾아와 과일을 사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과일 고르는 눈썰미는 이제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해내셨네요. 민우가 어느 날 출근길에 들러 말했다. 이제 어머니는 우리 동네의 자랑이세요. 자랑은 무슨? 내 아들이 이렇게 잘 되어준 게 제일 큰 자랑이지.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근데 말이다, 민우야. 할머니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조금 쉬어볼까 해. 민우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네? 정말이세요? 응.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어. 대신 가게는 안 닫을 거야. 내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조금씩만 하려고. 할머니의 말에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완전히 그만두시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이 과일 가게는 이제 할머니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리고 2년이 더 지난 지금, 김순자 할머니의 과일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들이 있다면 아마도 이곳의 정겨운 풍경일 것입니다. 이제는 할머니의 손자인 민우의 아들 준우도 주말이면 가게를 돕습니다. 의대에 입학한 후 첫 방학 때였습니다. 준우는 스스로 할머니의 가게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고 이제는 할머니의 든든한 조수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입에는 익은 건가요? 아직 단단한데. 준우가 배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여쭈었습니다. 의대생이 된 준우는 할머니에게 과일 고르는 법을 배우며 동시에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함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대하는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길에서 그는 의사가 가져야 할 따뜻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리 와보렴. 배는 말이다. 향을 맡아봐야 해. 이렇게 코를 가까이 대고 느껴지니? 은은한 단내가 나면 그때가 적절한 거야. 할머니의 가르침은 늘 실생활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과일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할머니는 손자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한가한 오후, 준우가 문득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매번 가장 맛있는 과일만 고르시는지 신기해요.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것 같았습니다. 과일을 고를 때는 사람 대하듯 해야 한단다. 정성껏 살피고 진심을 다해 고르면 과일도 그 마음을 알아준단다. 의사가 되면 환자도 그렇게 대해야 해. 진심을 다하면 반드시 그 마음이 통하는 법이야. 그 말을 듣고 있던 민우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사셨습니다. 과일을 고르듯 정성껏, 아들을 키우듯 진심을 다해 손님을 대하듯 따뜻하게. 그 마음이 있었기에 30년이란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70대 중반이 된 할머니지만 그녀의 미소만큼은 30년 전 그대로입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은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 놓인 평상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벤츠 사장님이 들렀습니다. 이제는 그도 이곳의 단골이 되어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할머니, 오늘은 아이들 간식용으로 복숭아를 좀 챙기려고요. 얼마 전에 사간 것이 정말 달고 맛있더라고요. 네, 어제 들어온 것 중에 특별히 좋은 게 있어요. 따로 골라두었답니다. 박 씨도 이따금 들러 차 한 잔을 나누고 갑니다. 이제는 그의 아들도 청과물 시장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순자 씨, 덕분에 제 아들도 장사의 참맛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장사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가 봅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은 변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만 같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서로를 아끼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때 그대로입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곳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과일 가게는 오늘도 그 소중한 가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굵은 손마디에는 30년의 세월이, 환한 미소에는 따뜻한 정이 담겨 있습니다. 준우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의사의 꿈을 더욱 굳건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한 할머니의 과일 가게가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일 가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진심과 정성의 이야기이며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인간적인 가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과일 가게에서.